네, 안녕하세요. 데이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JC케미칼 주주분들. 이 JC케미칼은 바이오 연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이 JC케미칼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하는데,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저번 영상에서는 일단 미래 연료는 맞는데, 이 바이오 디젤 같은 경우 공급이 좀 넘치고 있다고 했는데, 실제 2분기 비롯해서 이 상반기 실적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와 함께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드리면, 일단 바이오 디젤의 주 원료 중 하나인 파뮤를 생산하는 이 팜플랜테이션의 사업이 있고요. 그리고 이 바이오 디젤이나 이 바이오 증유를 생산하는 이 바이오 연료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일단 있고요. 그 중에서 이 바이오 연료 사업이 주 매출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번 상반기 이 사업 부분별 매출액인데요. 보시면 이 매출액 부분에서 전년도 이 상반기 대비해서 좀 많이 매출액이 좀 줄어들었던 모습 확인할 수가 있죠.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그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이 뒤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. 결국 이 그러니까 사업 부분이 매출액이 좀 저조하면서 결국 이 전체 매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. 줄어들게 되었고, 그에 따라서 뭐 매출 원가도 그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왔고요. 그래서 결국 이 매출 총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줄자 영업이익도 줄어들어서 이전과 다르게, 이전에는 한 159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었는데, 이번에는 36억밖에 영업이익을 벌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외에 이제 밑에 부분을 쭉 보면은 보면 금융 수익 같은 거는 그렇게 변화가 없고, 금융 원가도 오히려 좀 줄었어요. 오히려 좀 줄었는데 기타 이익 부분이 이전과 다르게 조금 더 줄었고요. 오히려 기타 손실 부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. 그리고 뭐 여전히 이 지분법, 그러니까 관계 회사들의 손익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적자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손실 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결국 이게 당기 순손실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. 결국 이 적자로 전환을 했다는 건데,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서, 그러니까 기타 손실이죠. 기타 손실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나왔나 한번 확인해 봤더니, 일단 우리 원화가 지금 최근에 이 원화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이 외화 환산 손실이 조금 크게 발생됐어요. 그래서 이게 발생이 되면서 결국 이러한 잡손실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전과 다르게 기타 손실 같은 경우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뭐 이 부분보다는 지금 매출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액이 왜 줄었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보면은 이렇게 이 매출액이 하락한 이유는 이 전 영상에서도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, 미래 연료는 맞지만 이 공급이 지금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. 일단 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오 디젤 생산용 이 파묘 가격이 이 상승세에 있어서 이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, 이 미래를 대비해서 이 선제 투자를 좀 결정하는 기업이 좀 늘어나면서 원재료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일단 지난 3월 국내 수입 단가는 이 톤당 911달러로 이 지난해 5월 이후에 좀 10개월 만에 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, 이 정유업계와 달리 이 바이오 디젤 기업은 이 원재료 저장고가 없습니다. 저장고를 이제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요. 그래서 결국 이렇게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, 그러니까 원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저장고에 넣을 곳이 없으니까 결국 이 오른 가격을 그대로 올려서 팔 수가 없어요. 왜냐면 결국 이 판매자에게 구매자에게 이 가격을, 원가 상승에 대해서 이걸 넘겨줘야 되는데, 이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이 뭐 많이 길게 되면은 지금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원가 상승에 대한 걸 이제 전가하기 힘들어서 결국 구매자에게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어서 결국 공급이 넘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바이오 연료 이 판매 단가를 보면은 점차 이제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죠. 좀 낮아지면서 이번에 상반기에는 이 킬로그램당 1,408원 정도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
결국 이렇게 판매 단가가 좀 떨어지니까 결국 매출액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지금 주가도 보시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장기 이평선과 이 단기 이평선이 좀 벌어지면서 역배열 추세로 지금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 부분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적이 좀 이 적자 전환을 하다 보니까 하락 추세로 지금 접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좀 나와 주었다고 하는데, 유럽연합이 중국산 이 바이오 디젤에게 최고 36.4% 반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할 거라고 지금 뭐 로이터 통신에서 관련 문건을 좀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, 이 집행위는 앞서 작년 말에 현재 업계를 좀 대표하는 유럽 바이오 디젤 이사회라고 있어요. EBB라고 하거든요. EBB가 이 중국산 이 바이오 디젤이 좀 불공정한 이 저가에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이 반덤핑 조사에 좀 착수한다고 좀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. 이 중국 업체들은 지난해 EU에 180만 톤을 EU에게 지금 바이오 디젤을 좀 수출했고, 이게 이제 중국의 전체 수출량이 거의 한 90%를 차지할 정도로 좀 많은 양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8월 중순부터 12.8%에서 36.4%로 뭐 잠정 관세를 좀 부과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. 추가적으로 뭐 내년,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네요. 2025년 2월에 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고, 이때 이제 5년간, 1, 2년도 아니고 5년입니다. 5년간 확정 관세로 전환할지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왜 제시케미칼에게 중요하냐면, 제시케미칼은 이전에 덴마크 머스크사의 에탄올 이중 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선에 바이오 디젤 공급을 본격적으로 개시했었습니다. 이렇게 중국의 EU 수출에 어느 정도 좀 제한이 온다면 이게 제시케미칼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한번 확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 같은 경우는 아까 봤지만 결국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, 이 판매 단가 같은 경우 일단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이게 차츰 이제 수요와 공급이 결국 중요하니까요. 지금은 공급이 많은 상태여서 이렇게 좀 판매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, 지금 해운업이 조금 잘 되고 있고, 중동 전쟁이 만약에 확산이 되면은 결국 이 원유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이 바이오 디젤이 다시 한번 수요세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. 최근 이제 수급을 한번 보면은, 최근 수급은 일단 기간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. 특히 금융투자가 꾸준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,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개인의 물량을 받았다는 게 좀 괜찮은 수급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후에 금융투자가 계속 꾸준하게 들어와 주는지 확인을 할 거고, 사업펀드도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수로 언제 전환을 할지도 계속해서 확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